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부실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소홀한 부상 관리 등에 대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후에 안 선수가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슈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BTS의 멤버 슈가의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소속사 하이브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를 일단 나누는 기준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는지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량이 30kg 이하여야 되고 예, 또 예. 최고 속도가 25km 시속 이하여야 되면서 또 정동 킥보드 등으로 KC 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로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뭐 125cc 이하 스쿠터와 같이 뭐 일반적인 차와 같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소속사는 이 사건을 축소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 네. 이 자세한 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장문을 내다 보니 이제 그랬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만 예. 이 해명은 그럼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뭐 축소 해명에 대해서 사실 뭐 연예계에서 사실 뭐 김호중 사건을 이유로 상당히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축소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전동 킥보드 그리고 전동 스쿠터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실 혼용하게 좀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동 스쿠터라는 개념보다는 네. 전동 킥보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부주의한 탓에 이렇게 좀 오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느냐,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느냐,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이에 따라 이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전동 킥보드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이것을 운전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요. 네네. 범칙금만 부과가 됩니다. 또한 이제 면허 취소는 행정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전동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는 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전동 스쿠터다. 라고 한다면 즉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전동 스쿠터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차랑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범칙금과는 별도로 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예. 만약에 이게 그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은 법정형을 살펴보면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가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네네. 병무청으로부터 어떤 별도의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예. 어떤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요것들 때문에 사실은 뭐 현역병들은 또 이제 휴가 중에 사고를 치게 되면은 그렇죠. 뭐 징계를 받기도 만약에 하고 뭐 휴가를 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형평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병역 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이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엄연히 법상으로는 사실은 현역병은 이제 군법에 적용을 받는 군인이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률상 민간인에 해당합니다. 물론 병역법상 이제 공무 수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평성 논란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과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병무청의 입장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 또 스쿠터 등의 보급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외국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 전동 킥보드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이후에 저희 관련법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또 제정되면서도 외국의 주요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대부분 개인의 소유 장치가 아니라 렌탈로 일어나는 그런 렌탈 킥보드로 인한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번호판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보다 더 시급히 개선돼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렌탈 킥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 성인의 운전면허가 미성년자가 함부로 도용할 수 있게 시스템이 좀 미비가 되어 있다라든가 또 이 렌탈 업체들한테 어떤 이런 기업의 이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는 점이 사실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에 의한 이런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뭐 외국 사례 같이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 전동 킥보드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식 속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때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 인식이 사실 깔려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동 킥보드 도입된 이후에 계속 봐왔지만 전동 킥보드로만으로도 사실은 사람은 충분히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이런 안전의식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전의식,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요.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라고 파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귀국장에서는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다. 자세한 건 상의한 이후에 말하겠다. 이렇게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예. 작심 발언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문제 해결. 지금 어쨌든 안세영 선수가 문제를 제시를 했고 제시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게 안세영 선수의 어떤 입장일 텐데 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에서의 인터뷰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생각보다 파장이 너무나 컸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훨씬 더 뭐 다른 쪽으로도 뭐 파장이 좀 나가고 있으니까 이를 일단 무마하기 위해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이고요. 협회나 사실 팀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서고 나서는 사실은 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좀 스탠스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예. 안 선수와는 다르게 협회 측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는 거의 뭐 10장 분량의 예. 보도 자료를 내고 안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 보도자료 저도 살펴봤는데요. 네네. 애초에 이제 보도자료 발표 시기를 놓고도 좀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뭐 바로 나올 것이다. 뭐 또 대세는 안세영 선수 귀국 이후에 인터뷰를 보고 그것까지 반영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안 선수 귀국 이후에 인터뷰 이후에 나왔습니다. 예. 근데 안 선수 귀국 이후 인터뷰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어떤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 이거의 사실 이 핵심 본질이 어떤 이 제도 개선이나 어떤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 공방으로 좀 변질이 돼 버렸거든요. 네네네. 안세영 선수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A가 아니라 B다라는 식의 사실은 대응을 하는 과정이 보도 그대로 자료가 표출되었고요.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식이 맞습니다. 돼 있었죠. 그리고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보도자료가 작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파리에서의 인터뷰 이후에 파리 현지나 아니면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협회나 선수 간에 사실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협회 입장만을 발표하는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고 예, 그 예. 안에서는 사실은 선수에 대한 포용이라든가 이해 의지는 전혀 좀 담겨 있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 선수도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마음이 무겁다. 특히나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말도 덧붙이면서 이제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SNS를 뭐 해석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할 말은 있지만 선수들을 위해 뒤로 미루겠다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네. 협회의 반박에 수긍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네. 이 SNS 입장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저도 이런 그렇게 보긴 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점이 안세영 선수가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지지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네네. 하필 지금이었어야 되냐? 지금 올림픽으로서 사실은 다 같이 잔치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이제 시점에 축하받을 선수들이 축하를 받지 못하게 맞습니다. 되고 뭐 이런 예, 부분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론도 있었고 예. 실제로 이런 피해들이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사실은 이런 점들을 조금 의식을 해서 이제 해당 선수들한테 사과하는 게 조금 더 주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세영 선수가 이 파리에서 단순히 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운합니다 정도의 추상적인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더구나 이제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말로 진실공방 양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협회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로 수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안세영 선수도 당연히 반박이 필요할 부분이겠지만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아. 보였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게 네. 이제 진실 공방의 흐름으로 좀 갈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안 선수가 앞으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어떤 국제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협회는 이제 이게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예, 예.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해서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떤 법적 규정이 명확히 있다기보다는 네. 이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국가대표여야지만 사실은 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고 예. 국가대표가 아닌 사람, 즉 국가대표를 은퇴한 선수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 세계 배드민턴 연맹의 승인 하에 국제대회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는데요. 사실 그 규정, 요건이 사실은 안세영 선수의 어떤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27세 규정과 사실 그 27세 규정이거든요. 그 나이 제한 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이 규정을 좀 풀어달라라고 지금 협회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나이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사실은 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해당 규정 자체가 우리 일반 법규, 강행 규정에 뭐 위반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사실은 규정의 개정의 문제로 해결이 돼야지 어떤 소송의 문제로 해결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안세영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개인 자격으로 이제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규정의 개정 그리고 협회 스폰서가 이제 또 개인 자격으로도 또 개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사실 이 두 가지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전체에 사실은 조금 뭐랄까 그 생명을 건드릴 수도 있는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이용대 선수 시절 때도 이런 문제 좀 비슷하게 있었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져서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단순히 이것을 뭐 개인의 선수의 욕심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볼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고 또 이제 지금 협회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이 협회는 복식 위주의 훈련을 해왔다. 라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단식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선수가 활약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협회는 어쨌든 안 선수가 대표팀을 떠나지 않게 노력하고 또 진상조사위를 꾸려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예, 예. 이와 별개로 대한체육회 역시 조사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결과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떤 점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앞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조사위가 사실 이 두 협회 말고도 문체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총 3개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그렇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사라는 것이 지금 이 문제점을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세영 선수 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네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안세영 선수가 좀 다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조심스럽게 들고요. 예, 예. 어쨌든 용기 내서 정말 이 어려운 이 잔치상을 뒤엎고 사실은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이니만큼 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지금 뭐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관련 규정까지도 좀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좀 열린 가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사실은 좀 제도나 이런 시스템이 좀 현대 세대에 맞게 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